맞춘 날은 당연한 거예요. 해 뜬 날에 이게 만약에 비가 왔어. 그땐 이제 기억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이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에서 나온 건데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기상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비, 이 작은 나비, 이거 나풀거리는 요거 하나마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상이거든요. 물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계속 돼야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자연을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에 필적하는 라마 효과라고 아세요? 라마 효과. 라마가 방송을 키면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돌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법칙이죠. 방금 생긴 법칙이고요. 농담입니다. 나비 효과가 그 정도로 자연을 관측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쯤 돼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니,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열린 체육대회 날은 당연히 비가 안 온 날 딱 정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정답은 왔습니다. 왔어요. 제가 일기예보 얼마나 과학적으로 쉽지 않냐 찾아보면서 알아보니까 15년 전쯤에 진짜로 왔었다네요. 그렇죠. 회사에서 체육대회 하거나 하면은 날짜를 보통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잡으니까 한두 달 뒤에 날씨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전 세계에. 지금 과학 수준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뭐 기상청이라도 체육대회 날 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상청의 직원분들이 너무 이렇게 일이 힘들고 열심히 하시니까 체육대회 가기 싫었던 게 아닐까. 일부러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예측을 하신 다음에 일부러 비 오는 날로 정하신 게 아닐까.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또 우리나라 기상청의 정확도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기상 정확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90%입니다. 90%. 뭐 어디서는 기사 같은 데서 4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정확도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긴 하죠. 그래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이제 90%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70%가 산지고 대륙과 해양이 만나고 삼면이 바다고 사계절이 있고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엄청 높은 수치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걸로 느낄까? 여러분, 일단 사람이 뭔가 느낄 때요, 맞는 건 당연하고 틀린 건 진짜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매번 틀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는 유독 기억에 잘 남아요.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이제 공부할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 하루 종일 안 하니. 여러분, 원래 공부한 건 어머님 기억에 안 남습니다.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요. 학생 여러분들이 90% 시간을 공부해도 10% 시간 잠깐 놀고 있는데 그거 보고 이게 공부 안 하는 것만 기억에 강렬히 남는다는 거예요. 기상도 그렇습니다. 맞춘 날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요.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근데 해 뜬 날에 이게 만약에 비가 왔어. 그땐 이제 기억이 남는 겁니다. 강하게 남죠. 야, 이거 우산 내가 비 쫄딱 맞았네. 얼마나 기억이 잘 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상 관측하시는 분들이 측은함이 느껴지는 게 칭찬받을 일은 없어요. 일기예보가 맞았다고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고 그런 거 사실 없잖아요. 일기예보 맞았습니다. 기상청한테 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 틀릴 때만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씩 틀리니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 기상청의 예보를 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정확하다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날씨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일 정확합니다. 가장 고민도 많이 하고요. 데이터도 당연히 제일 많고요. 이게 관측 같은 거를 요즘에는 슈퍼컴퓨터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죠. 근데 슈퍼컴퓨터까지 쓰는데 날씨 못 맞추냐, 이런 어떤 반응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라는 게 제가 또 이공계 공대 오빠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알아서 예보를 다 정확하게 딱딱 해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연산은 컴퓨터가 해주지만 사람이 결국에는 작업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어떤 데이터 값을 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면서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막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고온현상 같은 기상 관측 같은 거 이변이 워낙 많잖아요. 날씨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특히 자연현상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예측할 방법은 사실 전 세계 어디도 없고요. 앞으로도 100%는 정말 100%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한다? 인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상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 참 되게 존경스러워요. 불가능에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대자연을 대상으로 예측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 어떤 분들 덕분에 우리 삶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틀릴 때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여기는 이거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작게라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